현재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이제 대출자들의 평균 대출 금액이 5억이랍니다. 월급보다 이자가 더 나오는 시대입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죠. 고금리 때문에 앞으로 집이 짐덩이가 됩니다. 현금이 최고입니다. 현금이 있어야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집은 없어도요, 현금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데, 집만 있고 돈이 없으면, 현금이 없으면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게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집은요, 무조건 싸게 사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금을 부지런히 잘 모아야죠. 제일 쌀 때, 돈이 충분히 있을 때 그때 사면 됩니다. 쌀 때 사서 오래 기다리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8억이나 10억을 대출받은 인들은 그냥 죽는 겁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답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생업이 있어야 됩니다. 직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생업에 이제 삶의 터전을 잘 지켜야 됩니다. 생업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한다. 그 일을 내가 꺼리낌 없이 할 수 있고, 돈이 생기면 무조건 저축한다. 그리고 담배와 술과 유흥, 타투, 약은 절대 안 한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면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축하며 살아가고 돈을 모아가는 그 재미를 아는 사람은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면 인생이 변한다고 합니다. 저축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실히 부지런히 저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저축해서 고배당 우량주 사고 이제 고이자를 주는 채권 사서 배당 나오고 채권 이자 나오면 그걸로 가족들하고 외식하고 또 이렇게 이제 여행 다니고 이러면 살면 정말 좋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필요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니, 월급보다 이자가 더 많이 나온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겁니다.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요, 앞으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당장이 아니라도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좀 삶이 나아질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과 나의 역량을, 나의 이제 실력을 더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죠. 그리고 나를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잘 살아갈 이제 가정들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정말로 성실하게 살 각오를 해야 됩니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2024년에 안 합니다. 25년에도 안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어쩌면요, 정말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실업률이 사상 최저이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물가가 높아서 금리를 못 내린다는 겁니다. 금리 인하가 어렵다라고 하면 한국은요, 그로 인한 충격을 더 심하게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언론들이 금리를 상반기 한 6월쯤부터 계속 내린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미 연준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금리 인하 시기가 2024년에 안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되려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는데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주식시장이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린요, 점점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왜? 불편하니까. 마이너스 많이 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얘기 안 할 겁니다. 게다가 무슨 얘기만 하겠습니까? 영화 얘기하고 드라마 얘기하고 연예인 얘기만 계속 할 겁니다. 이제 술 먹고 먹자판에 이래저래 그냥 불편한 현실을 보려하지 않고 그냥 오늘만 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점점 이제 삶이 어렵다라는 걸, 쉽지 않다라는 걸 계속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다단계 사기도 이제 늘어날 거고요. 프랜차이즈 창업 사기도 늘어날 거고, 이래저래 엄청난 이제 충격들, 혼란들이 아마 계속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빚 때문에 앉다 보니까 사는 게 힘드니까 이제 서로 남들을 속이고 이용해 먹고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호스트바도 뭐 되게 이제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이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냥 답답해하는 그런 여성들을 이제 뭡니까? 접대해주는 남자 접대부도 되게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정말로 분위기도 나올 거라고 얘기하고요. 이래저래 사람들이 되게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려 하고 또 사기도 많이 당하고 이용도 많이 당하고 이럴 겁니다. 이런 이제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는 보수적으로 사는 게 최고입니다. 보수적으로 살고 자기의 생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쓰는 게 제일 최고입니다. 우리요, 이래저래 너무 욕심부리고 너무 까불고 설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술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고 이제 이러면요 엉망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삶이 재미없기 때문에 영화관으로 사람들이 많이 갈 거고 이래저래 많이 까불고 흥청망청거리고 많이 그럴 겁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제주도나 아니면 서울이나 여기저기 엄청 이제 몰려든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정말 힘들어할 겁니다. 이제 둔촌주공이라고 하는 곳이 강동구 둔촌주공이 이제 2024년 뭐 한 연말쯤 되면 입주장이 이제 생길 건데 전세 매물이 뭐 수천 개가 이제 되고 이제 난리가 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축은행들이 연체가 10%가 이제 넘어간다고 얘기합니다. 미칠 거죠. 이래저래 주변에서 대출받은 이들이 이제 감당하는 대출 이자가 5% 6%인데요.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2024년 하반기 되면 또 더 올라가고 2025년 되면 스트레스 DSR 100% 적용하면 이제 충당금 적립 때문에 금리가 더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미치는 거죠. 이제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은 감당을 못할 거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조심 또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제 감당 못할 쇼크에 흔들린 이들이 너무도 많을 거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재건축해서 돈 많이 벌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제 점점 더 현실이 시궁창임을 이제 알아가는 겁니다. 재건축 이제 비용이 폭등해가지고 5억씩 7억씩 더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뭐 강북의 일반 아파트 30평 대분양 가격이 15억이라는데요. 어이가 없는 거죠. 개막장이죠. 제주도의 아파트도 분양 가격이 뭐 7억 8억이랍니다. 세상이 전부 다 지옥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 전부 다 있잖아요. 꼬드기 가지고 이제 현실을 시궁창으로 빠뜨리고 분담금 이제 뜯어가고 이제 개막장에서 벌리는 겁니다. 비싸게 사면요. 우리는 인생이 이제 뒤집어지는 겁니다. 부동산은 저금 때는 괜찮지만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갈 때가 되면 이제 미치는 거죠. 앞으로는요. 대출 받으려면요. 건강검진 내용 증명서도 제출해야 될 겁니다. 이제 숨만 쉬어도 대출이자가 300만원, 400만원 나오는데 견딜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당장 죽겠는데 집값이 30억이다, 40억이다. 이게 무슨 소용이냐라는 겁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뭐 되게 부자가 되고 여유로운 것 같지만 경기가 안 좋아지고 고금리 여파가 심해지면요. 못 견딘다라는 겁니다. 천천히 죽어가는 모익감들이 도치에 깔릴 거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30억이면 뭐합니까? 현실이 지옥인데요. 지금 분위기가 매우 안 좋죠. 거대한 스크린을 보면서 우울한 현실을 잊으려고 사람들이 전부 다 극장 앞으로 간답니다. 강남 전세가 대폭락하는 사태를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돈 여유가 없는 고금인데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뭔 소용이냐라는 겁니다. 앞으로 자산은요. 부동산 자산과 현금 자산을 반반 혹은 현금성 자산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왜겠습니까?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이제 싸게 나온 금매 뭐 부동산이다. 고배당 우량주든 채권이든 미술 그림이든 뭐든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싸게 사는 건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닥일 때, 돈 여유가 있을 때 사는 게 최고다라고 얘기합니다. 고점에 물리면 인생이 전부 다 지옥이 되는 거고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정말 싸게 산다라고 하면 정말 인생이 여유로워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여유롭고 항상 정말 싸게 살 수 있기만 한다라면 우리의 삶은 충분히 괜찮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이 더욱더 필요한 게 요즘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